기원전 1세기에는 많은 일이 일어났습니다. 물론 1000년 동안의 인류의 역사에 대해 이야기하는 것이지만요. 학창시절을 기억하신다면 로마 제국이 흥망성쇠를 거듭하던 시기였다는 걸 아실 거예요. 이 시기는 인류가 중세 격렬한 시대로 넘어가는 전환기였어요. 그리고 어떤 사람들은 이 시기를 메소아메리카의 마야 문명의 정점기라고 말하기도 해요. 하지만 최고의 기술 발전 덕분에 오늘날 우리는 역사를 훨씬 다르게 바라볼 수 있게 됐어요. 고고학자들은 마야 문명이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이전에 시작됐을지도 모른다는 실제 증거를 발견했습니다. 그리고 처음부터 그들의 문명은 단순하지 않았다는 사실도 밝혀졌어요. 이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려면 과테말라 열대우림 깊숙이 들어가야 합니다. 함께할 준비가 되셨나요? 열대우림은 울창하고 접근하기 어렵습니다. 여러분이 고고학자라면 열대우림이 상당히 위협적이라고 생각하실 거예요. 사실 이것이 마야인에 대한 진실이 오랫동안 베일에 가려져 있던 이유 중 하나이기도 해요. 하지만 이걸 보세요. 이런 유적은 포르투갈이나 영국, 미국 같은 곳에서 볼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실 거예요. 여행자들이 밤에 여행할 수 있도록 흰색으로 칠해진 40m 폭의 도로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규모 면에서 이 도로는 미식축구장 절반 정도 크기였습니다. 엄청나죠? 과학자들은 최근 이와 같은 177km 길이의 도로 네트워크를 발굴했는데 지금까지 알려진 최초의 마야 유적지 이전으로 거슬러 올라가는 걸로 추정하고 있어요. 때때로 늪지대 위를 달리기도 하고 때로는 높은 곳까지 달렸던 이 도로는 세계 최초의 슈퍼 고속도로라고 불리고 있습니다. 동물 동력 차량에 대한 기록은 없지만 마야인들은 964개에 달하는 정착지 네트워크를 이동하는데 동물 동력 차량을 사용했다고 추정돼요. 그들은 거대한 거미줄처럼 지어졌습니다. 고고학자들의 연구에 따르면 거미줄은 경제 및 사회적 상호작용의 암묵적 시스템으로 작동했어요. 이는 기원전 1000년에서 350년으로 거슬러 올라가는 마야의 고전 이전 시대가 소규모 부족 정착촌으로 이루어졌다는 전통적인 생각을 완전히 뒤집는 거예요. 이 하얀 고속도로에 가까운 무언가를 건설하기 위해 동원해야 할 인력과 엔지니어링 능력을 상상해보세요. 과학자들은 이 뚝길이 마야인들이 피라미드를 건설한 것과 거의 같은 방식으로 건설되었다고 믿어요. 그리고 이 거대한 건축물에 대한 궁금한 점이 있으시다면 잠시 후에 설명드릴 테니 걱정하지 마세요. 지금까지 과학자들은 진흙과 채석장도를 섞어 도로를 건설한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물론 여러 층의 석회암도 사용됐겠죠. 연구원들이 이 모든 것을 알아낼 수 있었던 건 라이다 이미징이라는 새로운 기술 덕분이었습니다. 소나 기술을 사용해서 해저 지도를 어떻게 만드는지 아시나요? 이것도 그것과 매우 유사해요. 하지만 소리를 사용하는 대신 레이저 시스템을 사용합니다. 이 매핑 시스템을 통해 연구원들은 숲의 두꺼운 캐노피 너머까지 볼 수 있어요. 마치 엑스레이를 보는 것과 같죠. 이건 확실히 게임 체인저입니다. 하지만 잃어버린 마야 도시들은 20세기 중반에 발굴되기 시작했어요. 그 이후로 티칼, 팔렌케, 욱수말 등의 도시에서 유적이 재발견되었습니다. 하지만 몇 가지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 잠시 뒤로 물러나 보죠. 마야인은 아메리카 대륙에 살았던 콜럼버스 이전의 가장 큰 문명 중 하나였습니다. 지금까지 전문가들은 마야 문명이 정점에 이르렀을 때 인구가 수백만 명에 달하는 40개 이상의 도시로 구성됐다고 믿었어요. 엄청난 숫자죠. 마야 문명은 멕시코의 유카탄 반도, 과테말라, 벨리즈에 걸쳐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주로 농업으로 생존했어요. 문제는 유카탄 반도가 농작물을 재배하기 매우 어려운 곳이었다는 점입니다. 그래서 마야인들은 대부분의 도시에 복잡한 관계 시스템을 개발해야 했죠. 그들은 일련의 의식용 건물, 피라미드, 광장, 심지어 공놀이를 위한 코트까지 건설했습니다. 마야인들이 피라미드 건설에 능숙했을지 모르지만 첨단 천문 시스템도 개발했어요. 고대 기술을 이용해 금성이나 화성 같은 행성의 정확한 위치와 일식 날짜를 예측할 수 있었죠. 이제 몇 가지 사이트를 살펴보겠습니다. 여기 티칼입니다. 과테말라 정글의 중심부에 위치한 티칼은 고대 마야 제국의 수도였던 것으로 추정되는데 전성기에는 오늘날의 런던이나 뉴욕 같은 도시에 버금가는 중요성을 지녔습니다. 이곳은 일련의 복잡한 기념물로 구성되어 있어요. 총 12,000개의 건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북쪽 아크로폴리스는 티칼에서 가장 오래된 복합 기념물입니다. 기원전 350년경 인간의 손으로 지어진 이곳은 왕과 추장들의 휴식처로 사용됐죠. 기념비들의 높이는 최대 60m입니다. 당시에는 계단식 피라미드 사원이 아름다운 붉은색으로 칠해져 있었어요. 마야인들은 그 색을 좋아했죠. 물론 오늘날에는 석회암만 볼 수 있습니다. 마야인들은 여러 나라에 퍼져 있었다고 말씀드렸죠? 따라서 오늘날 티칼에서 차로 10시간 거리에 있는 치첸 이차가 있다는 것도 놀라울 일이 아닙니다. 두 도시 사이에 불화가 있는 건 아니고 단지 도심이 다를 뿐이에요. 뉴욕이나 LA와 마찬가지로 현재까지 지구상에서 가장 잘 보존된 피라미드 중 하나가 있는 곳입니다. 멕시코 유카탄주에 위치한 이 마야 도시는 1500년이 훨씬 넘은 도시예요. 전성기에는 3만 5천 명의 인구가 거주했어요. 유적지의 면적은 10.4제곱킬로미터에 달합니다. 하이라이트는 엘 카스티오예요. 지상에서 25m 높이에 서 있는 거대한 계단 모양의 사원입니다. 가장 독특한 특징은 네 면에 각각 91개의 계단이 있다는 거예요. 위쪽 플랫폼까지 포함하면 365개의 계단이 있습니다. 태양의 1년과 같은 일수죠. 감탄사가 절로 나오네요. 자, 이번엔 잃어버린 도시 팔렌케를 만나보세요. 마야의 또 다른 중요한 도시로 전성기에는 6,000명 이상이 거주했던 것으로 추정됩니다. 고고학자들은 이 유적지에서 몇 가지 특이한 발견을 했는데요. 그 중에서도 가장 특이한 것은 인디아나 존스와 툼레이더를 떠올리게 하는 것입니다. 팔렌케의 건물 하나는 팔렌케의 붉은 여왕이 마지막으로 머물렀던 곳으로 추정돼요. 그녀는 마지막 마야 왕의 할머니로 여겨졌어요. 그녀를 기리기 위해 그녀가 죽은 후 시신을 보관하기 위해 거대한 기념비가 세워졌습니다. 무덤의 발견 자체만으로도 이미 짜릿한 일이었죠. 고고학자들은 1994년 이곳을 발굴하던 중 고대 기념물을 발견했습니다. 그들이 처음 발견한 것은 숨은 문이 있는 방이었어요. 문을 열자 2.5m 길이의 복도가 나왔습니다. 이 복도 끝에는 여왕의 방이 있었어요. 그리고 그 안에는 여왕의 미라가 있었죠. 미라 안에는 진주, 옥, 조개 껍질, 값비싼 돌들이 함께 있었습니다. 하지만 발굴팀은 유골을 탐사하던 중 이상한 점을 발견했어요. 방 안이 붉은색 가루로 가득 차 있었던 거죠. 연구원들은 마야인들에게 붉은색이 중요하다는 걸 알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왜 여왕이 이 정체불명의 물질과 함께 묻혔는지 이해하지 못했어요. 연구진은 추가 분석을 위해 샘플을 채취했고 그 결과 붉은 가루가 매우 위험한 광물인 신나바라는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이 가루를 흡입하면 사람에게 심각한 건강 손상을 일으킬 수 있어요. 연구팀은 이것이 그녀의 재산을 훔치려는 누군가를 위한 함정일 수 있다고 결론지었습니다. 저주에 관한 이야기네요. 연구원들을 항상 괴롭히는 한 가지는 이 전능한 제국의 쇠퇴에 대한 증거가 부족하다는 점입니다. 멸망의 원인이 무엇이었을까요? 가뭄이었을까요? 질병 때문이었을까요? 2017년에 새로운 연구에서 이 문제에 대해 어느 정도 밝혀졌습니다. 과학자들은 티칼 남서쪽에 위치한 세이발 유적지의 데이터를 사용해서 도자기와 고고학 발굴에서 나온 방사성 탄소 데이터를 분석해 이 위대한 문명의 예기치 않은 소멸에 대한 새로운 정보를 추출했습니다. 이 정보에 따르면 마야인들은 갑작스러운 붕괴가 아니라 사회적 불안정과 정치적 위기의 파도 속에서 몰락했을 가능성이 높아요. 이러한 사건들로 인해 마야의 도심이 악화되고 마야 인구가 분산되기 시작한 것으로 추정됩니다. 이 이야기의 결말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